직업윤리 제1강 PPT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출래 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구나. 오늘 상황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활기가 넘치는 캠퍼스에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면서 눈빛으로 손짓으로 행동으로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출래 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구나. 지금 온통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매화가 피고 있고 산수유가 피고 있고 우리 교정에도 이제 꽃들이 한참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학교 가봤더니 교정이 텅텅 비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과 같이 강의실에서 얼굴을 맞대기를 바라봅니다. 그저께 신문에 난 보도자료 눈에 띄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분은 거제에서 온 의사 박태환 선생님이신데 한국경제신문 3월 4일자 기사에 나왔습니다. 대구 의연하다, 대구 잘한다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이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의 본업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것,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가 아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대구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하려고 많이 지원을 했어요. 빨리 대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이 의사라는 본인은 이거 나 자원봉사 아니야. 내가 당연히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업윤리입니다. 이분이 이 위험한데 또 자기 생업을 팽개치고 여기 와서 환자 곁을 지키겠다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나. 그런 마음에서 인터뷰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구나. 빨리 우리가 봄을 호흡하면 좋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교수, 교조세계, 강의 주제, 강의자료 평가, 그리고 온라인 강의에 따른 과제 출제, 다음 주 강의 주제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교수 및 교재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저는 행정고시 출신으로서 공무원을 33년을 재직하고 7년 전에 우리 학교 교공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연구실, 메일 주소 잘 기록해 놓으셨다가 궁금한 거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교재는 현대사회와 직업윤리예요.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2016년 개정판을 꼭 구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구내 서점이나 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 좋아요. 취업률 70.6% 달성. 취업이 강한 대학 대구 한의대학교. 전국의 4년제 대학 평균보다 훨 높아요.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전공이나 이런 교양을 공부하고 재학 중에 또 많은 자격증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강한 탐구를 통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화이팅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3, 4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 내가 죽거든 이렇게 묘비에 적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 유언대로 적은 것이 바로 지금 제퍼슨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했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버지니아주 헌법을 만들었으며 버지니아 대학을 세운 토마스 제퍼슨 여기 잠들다. 아주 감명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미국 3, 4대 대통령 제퍼슨이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운동가로서, 사상가로서, 철학자로서, 교육자로서의 그의 삶을 굉장히 자긍심 있게 받아들였는 게,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이런 것보다는 자기는 학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헌법 제정자로서 남기를 원했는 게,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링컨 대통령 역시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묘병의 무슨 기업체 회장, 뭐 어떤 벼슬 쫙 그려져 있잖아요. 뭐 공덕비다, 송덕비다. 그렇지 않고 이분은 자기가 평생을 갖고 한 직업, 자기 업, 내가 뭐다, 토마스 제퍼슨의 정체성은 뭐다 하는 것을 이 묘비에 적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대통령 외에 이해의 역할, 그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는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외국인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님. 교수님 알겠어요. 인천공항에 외국인 내렸는데 우리 기사님이 여의도까지 갔는데 2만원, 3만원만 하면 되는데 20만원, 30만원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님들은 승객을 안전하고 정직하게 목적지까지 잘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나쁜 마음씨를 가진 기사님들은 저 사람 외국인이다, 바가지를 씌웠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기본적인 윤리는 지켜야 되는 게요. 설령 지금 돈이 몇만 원 필요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남대문 시장은 서울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거 가면은 뭐 떡볶이라든지 순대라든지 이런 걸 다 좋아해요. 근데 그게 신문에 났는 거예요. 김밥집 사장님이 한 줄에 그 당시에 1,000원, 1,500원 하는 김밥 한 줄을 무려 1만 원에 팔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내가 만든, 정성껏 만든 김밥이 맛있게 먹어주고 내 집 온 손님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가지를 씌워서 되겠냐 이게요. 기본적인 윤리가 뒷받침이 안 됐다. 작업시간에는 업무에 열정해야 돼요.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는 나사를 쪼고 설계도로 조립하는데 굉장한 집중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중에 축구 경기를 본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작업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모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작업 시간 중에는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겠다. 근데 종업원들이 난리 났어요. 왜 와이파이를 끊느냐 이게요. 우리 사생활을 보장하라 이게요. 결국 종업원들도 회사의 설명에 이해를 해서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논란된다는 자체가 안타까운 거예요. 작업시간 중에는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직업윤리예요. 여러분, 금수저가 뭐죠? 금으로 만든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든지 잘 나가는 사람의 자제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금수저래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진단할 때 금수저냐 흙수저냐, 워낙 취업이 어렵고 워낙 계층 상승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는 용어가 나왔는 실정입니다. 갑질. 내가 상사라면 부하한테 이렇게 커피 타와, 일이 따위밖에 못해? 백화점 가서 재벌 사모님이 종업원 보고 말이지, 주차관리위원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들으면 막 따기 때리고 무릎 끌리고 그래 되겠어요? 땅콩? 많이 들어봤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했죠.
땅콩을 제대로 기내에 제공을 하지 못했다고 모 항공사 부사장이 그 사무요원들, 스튜어디스 여직원을 혼쭐을 냈는 거예요. 땅콩 회항이에요. 비행기가 한 줄로 들어서는데 너희 둘 다 내려 못 가겠다 이게요. 그래 회항을 했는 게요. 아주 큰 갑질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부사장 하는가요? 아버지 잘 만나서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 건데 그래서는 되지 않는 게요. 건물주. 대거리에 째면한 꼬마 빌딩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살아요. 한 달에 임대료만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나온다면 여러분이 기업체 가서 실컷 땀 흘리고 일했는 대가하고 비교가 되지 않아요. 건물주 역시 금수저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많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나 건물주 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물론 유머겠지만은 애들도 아는 게요. 탄탄한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취업도 해결되고 내 인생의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행복도 같이 온다. 근데 실제로 초등학생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장래 직업 1순위가 1인 유튜버예요. 시대 상황을 애들도 잘 알고 있는 게 스펙. 여러분들 스펙 준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스펙을 위조하면 안 되죠. 아버지의 힘으로, 어머니의 힘으로 스펙을 위조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기본적인 윤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게요. 작년에 많이 시끄러웠죠. 개미와 배짱이. 교수님,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배짱이는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기타를 치고 놀았으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야 개미야 내 먹을 거 없는데 좀 더 줘. 그 이야기 아니에요. 맞아요. 꿀벌. 꿀벌은 슬퍼할 틈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히 일해요. 그래서 개미와 꿀벌은 부지런함의 상징이에요. 거북과 토끼. 이건 뭐예요? 뭐를 말하는 건지 저 알아요, 교수님. 거북이는 성실, 건면하게 또박또박 자기 길을 레이스를 질주를 했고 토끼는 교만해서 한눈을 팔았는 게요. 결과는 느림보 거북이 승리를 끝났는 그 우화 아니에요. 맞아요. 교수님 뭐를 이야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게요. 개미와 배짱이를 보는 시각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도 과연 여러분들은 빌딩을 살 수 있고 계층 상승이 가능하나 이게요. 근데 오늘날 시대 배짱이처럼 자기 능력,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유튜브로 하든지 연예계로 가든지 재능계로 가든지 한 번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게요. 부와 명예가 다 같이 오는 게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DNA,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요. 개미와 배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의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이게요. 동영상에서 이야기한 대로 배짱이는 자기 재능을 따라가면은 큰 성공을 거두는 게요. 재능을 따라가라. 개미와 불꿀의 차이는 뭐죠? 둘 다 성실왕인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의 시각이에요. 과거에는 둘 다 성실하다. 둘 다 100점. 그렇지 않아요. 개미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자기 자신과 개미 집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요. 근데 여러분, 꿀벌은 어때요? 지금 한참 꽃들이 피어 있는데 꿀벌들이 왱왱거려요. 꿀벌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날라서 나중에 늦여름에 가을에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게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요.
열심히 하는 게요. 물론 자기 자신을 이왕 꿀도 비축을 하지만은 개미처럼 순전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 자기 집단을만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꿀벌은 자기 자신, 자기 조직도 일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생태계 자체에 우리 인간에까지 큰 혜택을 주는 게 사익과 공익이 똑같은 성실근면이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가 판이하게 다르게 관찰할 수 있다 이게요.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윤리 대단히 중요하죠. 토끼, 거북이 왜 당초에 토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야, 거북아, 우리 달리기 할까? 그래 해. 그럼 토끼가 야, 저 어리석은 놈, 내가 얼마나 빠른데. 그리고 왜 거북이는 그 당시에 야, 토끼야, 우리 수영으로 경기를 할까? 물에서 해볼까?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거북이는 토끼와의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 레이스를 완주하는데 목표를 두는 게요. 그래서 토끼가 잠을 자든 혹은 일찍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든 중요한 게 아니었는 게요. 그는 그저 묵묵하게 자기가 당초에 생각한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완주를 했는 게요. 완주를 하는 사이에 토끼의 교만이 그러하여금 승리까지 안겨주는 게요. 여기서 우리는 잘 나가고 재능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더라도 한 방에 훅 간다 이게요. 도덕적으로 성추행 논란에 휘말리고 부패 논란에 휘말리고 이러면은 토끼처럼 한 방에 내려앉는다 이게요. 그렇지 않고 거북이처럼 인생을 묵묵하게 내 갈 길을 간다. 누가 뭐라든 간에 그런 자세가 바로 오늘날 우리 인생에서 또 직장에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거북과 같은 자세가 굉장히 요망된다. 이렇게 오늘날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추어서 우화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강의 주제는 앞으로 15강까지 강의 주제는 7가지 질문이 주된 키워드가 될 거예요. 나의 꿈은 직장인이 되는 거? 여러분이 어느 학교, 어느 학과를 또 어떤 스펙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기업체 취직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유업도 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로서 사무실 없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나의 꿈은 직장인이 되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그 직장인이 돼서 혹은 자율적인 업무를 통해서 땀 흘려서 얻는 돈을 우리가 근로소득이라 해요. 근로소득을 하고 다는 것은 이자소득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유산을 받는 것 이런 것을 비근로소득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인이 된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간다는 말인 거예요.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이 돼서 근로소득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요. 근로소득 개미나 벌꿀처럼 열심히 벌어도 겨우 밥만 먹고 살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면은 나는 월급 노예에 불과한 거예요. 그 직장의 얽매인 아주 어정쩡한 상태로서 정년을 마쳐야 되고 노년을 맞이해야 되는 게요. 세 번째, 취업도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보수가 잘 오르지도 않고 사회 복지도 잘 안 돼 있어. 토일요일에 쉴 틈도 없고 죽겠어.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 그만두는 친구들 선배들 많이 봤어. 어떻게? 야, 그러면 직업도 직장도 없이 막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니트족이라고 하고 브리트족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방콕족이죠.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돈 얻어 쓰고 또 부족하면은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어디 얽매이지 않고 좋게 말하면 자연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정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새로운 풍토로서 그냥 살면 안 돼? 그냥 살면 될까요, 여러분?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누가 나를 부양하죠? 나이가 너무 또 많으면은 아르바이트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근데 거대한 흐름이 밀려오고 있어요. 이미 밀려왔어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은 그 거대한 흐름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거대한 흐름, 어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나 이거예요. 이미 깼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고령화를 깼고 있는 게요. 이런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직업은 뭐냐 이거예요. 고령화로 인한 치매라든지 노인 요양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인 질환 문제. 저출산이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학령 아동도 줄고 초등학생 숫자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용품, 아동 관련 직업은 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어요. 옛날처럼 7%, 9% 고성장의 신화는 끝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중국마저도 이제 저성장으로 돌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경쟁이 진행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취업이 하기 어렵고 취업에서 경쟁 사회로 돌입하는 것은 바로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고용시장은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경쟁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야, 인공지능도 있고 자율자동차, 드론, 얼마나 많은 4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년간에 퍼졌나 이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게요. 이 모든 것이 초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착, 4차 산업혁명의 돌입, 이런 것이 바로 엄청난 직업혁명을 가져오는 게요. 이 엄청나고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맞는 나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 이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면 삶에 도움이 되나요? 손해 아닙니까? 만날 양보하고 이 경쟁 시대에 좀 얕게 놀고 빠릿빠릿 놀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윤리적으로 살면 어떻죠? 공무원이 비윤리적으로 살아서 부정부패를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기업체가 물건을 속여서 판다. 비윤리적인 게요. 하자보수를 안 해준다. 비윤리적으로 살 경우는 법의 처벌을 받아요. 남의 지탄을 받고 결국 드러나요, 진실은.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고 그 공무원은 그대로 추락하는 거예요. 비윤리적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가치 있게 살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요. 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냐? 이 주제는 우리 강의를 이끄는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나의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10년 뒤, 30년 뒤, 멀리 50년 뒤 여러분 미래를 상상을 잘 안 해보죠. 여러분들은 보통 한 달 뒤, 1년 뒤, 많아야 3년 뒤를 상상해 보고 있는 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2, 3, 4학년 여러분들, 앞으로 4, 5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갖고 나서 나는 어떻게 변신될 것인지, 나는 어떤 모양 하고 있는지, 그 미래를 상상을 해볼 때, 그 미래는 나의 나침반이 되고,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의 생활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자 이거예요. 10년 뒤까지 나는 뭐를 하겠다. 나는 세계 여행을 일주하겠다. 나는 토익을 900점 맞아서 원어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보겠다. 라든지 시골에 예쁜 별장을 갖고 싶어라든지 안 그러면 나는 재능 기부를 해서 많은 요양원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내가 잘하는 재능을
제공할 거야 말이지. 이런 등등이 있을 거예요. 나의 버킷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7번째 질문이에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You only live once. 단 한 번만의 인생이에요. 행복만 찾을 수 있나 이거예요. 불행도 오고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소확행. 큰 거 안 바래. 작지만은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겠어.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이게요. 주 5일 근무하고 휴일에는 가족들과 내 자신의 힐링을 해서 살아가겠다 이게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이란 뭐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정강의를 통해서 찾아갈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선택했고 어떤 전공을 선택했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지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업무를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일본으로 수출할까 중국 쪽 수출을 더 중점을 둘까 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 행복과 여러분의 자아실현과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라고 있는 보람 있는 삶하고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거예요. 그 문제를 다뤄볼게요. 인생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많은 걸 갖고 싶으면 늘 부족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래 생각하면 그 정도만 가져도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도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게 우리 강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수업 계획서상에 강의 목차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유일해서 한 번씩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정식 과제 리포트 출제가 있습니다. 성적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출석이 15%, 과제가 15%, 중간고사가 30%, 기말고사가 35%, 기타 5% 이렇게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7년간 경험으로 봤을 때 결국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65점 여기서 많은 A냐 B냐 C냐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듣고 복습도 하고 모르는 건 저한테 물으면서 학습에 대한 열의가 뒷받침이 된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이제 PPT 강의 자료는 여러분 이미 학기 전에 학습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2월 초에 이 강의 자료를 LMS에 올려놨는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해서 학습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심지어 9번, 10번 벌써 조회를 했더라고요. 학습 열기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아직 열어보지 않는 학생들은 LMS 사이버 강의실 강의줄에 당하면은 PPT 강의 자료가 계속적으로 이제 게재가 될 거예요. 보통 이제 수업 2, 3일 전에 게재를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빨리 그린 게 웹을 설치하는 친구들은 웹을 설치를 하세요. 웹을 통해서 우리가 출석 체크도 하고 각종 자료들, 과제 같은 걸 열람을 할 수 있어요. 공지사항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출결사항은 일주일 이내에 이제 앞으로 정정을 요망해야 돼요. 어떤 학생들 보면은
한 2달 뒤에 교수님 제 그때 출석했는데 아주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결 사항은 꼭 일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는 정정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현대 사회와 직업윤리이기 때문에 직업윤리에는 많은 딜레마가 따라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까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어느 길로 갈까, 그런 딜레마에 많이 직업적인 딜레마에 봉착을 하게 돼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사례를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자유 발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물에 빠졌는데 어린이가 빠지고 노인이 빠졌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구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과제를 던지면은 여러분들은 교수님 제가 발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하면은 제가 발표 기회를 5분이든 10분이든 드려요. 원하는 사람 다 드려요. 수업 1시간, 2시간 그렇게 할애할 수 있는 게요. 그럼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게요. 나는 어린이부터 하겠다. 왜? 노인은 어린이는 아직 살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았고, 그래서 나는 노인보다는 어린이 하겠다. 나는 노인을 먼저 구하겠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하니까 나는 노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등등 발표 희망에 한해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제 사무실, 강의실, 제 휴대폰 개방되어 있습니다. 수업 및 진로 상담 적극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로 하는 만큼 온라인 강의 1강자, 온라인 강의 2강자에는 과제를 각각 출제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에 따른 과제 출제, 나의 장래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A4용지 1매 3월 말까지 이메일이나 직접 제출해도 좋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냐고요. 보수냐, 돈을 많이 주느냐, 사회적 지위, 명예를 보느냐, 안 그러면 적성을 따라가느냐, 안 그러면 자아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서 나는 직업을 선택하겠다든지 그것을 A4용지 1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맹온라인 강의예요. 직업이란 무엇인가, 직업의 의미, 직업의 종류, 직업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직업의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